7월 11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닷새 만에 상승 랠리를 접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양호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왔고 FOMC 의사록도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47%, 0.0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약 한 달 만에 최고를 기록했던 유럽 증시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과 연준 의사록 공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영국은 0.12%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08%, 0.11% 하락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당분간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 실업률이 6.5%까지 내려간다고 기준금리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며 실업률이 그 수준까지 내려가도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FOMC에서 참석자 절반이 올 연말까지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발표된 지난 6월 열린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은 위원 절반이 연말 양적 완화 종료를 할 것이라고 믿었고 나머지 다수 위원은 2014년까지 자산 매입이 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새벽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됐고요.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지난달 FOMC에서 절반의 위원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새벽 5시 10분 정도부터 시작됐던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서는요. 특별한 의견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의견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만 소폭 내리면서 혼조로 마감됐고 두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마무리됐었던 유럽 증시는 결국 사흘 만에 소폭 내려 마무리가 됐었죠. 전문가들은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 돌발 악재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안개속 증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하고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슈 진단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도 반짝반짝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요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 짚어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테마 재료 자체가 지금은 시장이 다 가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업주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는 바로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죠.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신고가를 행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테마성 재료로 지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업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큰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BMW i3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전기차로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지금 예약 판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도 상당히 주문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 벌써 10만 건이
주문이 됐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라이슬러라든지 아니면 BMW 회사에 지금 2차 전지를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 좀 더 강하고요. 우리가 안에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이 SDI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지, 소형 2차 전지 쪽에 상당한 어느 정도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소형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 배터리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거기에 대한 소형에서 지금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처 자체는 소형 2차 전지에 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중대형 전지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좀 더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사업 매출적인 구조를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분야와 나머지 분야, 전지 분야를 같이 보시면 현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지 분야 자체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어느 정도 소형 2차 전지 분야가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매출 자체가 잡히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화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 및 실적 추이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바로 소형 2차 전지였죠. 하지만 자동차용 전지 분야는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일단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투자하는데 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내로 한번 가치를 본다면 일단은 투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이라는 부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전까지 뽑아내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망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적어주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자동차용 전지 분야의 어느 정도 흑자 전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BMW사나 아니면 크라이슬러사에 공급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삼성 SDI나 아니면 여타의 전기차 재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2차 전지 재료로는 상당 부분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크게 그 시장 자체가 확장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국내 시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상태에서 그런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좀 더 증시를 크게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크게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성장했던 기업,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일진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리튬이온 2차 전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일리코일 안에 센서 같은 부분을 제조하고 판매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이슈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처로 가장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삼성 SDI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적적인 부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실적이 나올까? 더욱더 안 나오겠죠. 그런 관점을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 자체가 지금은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지금 국내 증시에 그런 영향을 좀 더 미치는구나. 하지만 이런 분석 자체를 기업 성장이 좀 더 크게 성장한다고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다. 그리고 제한적인 상승이 있겠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차트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고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용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얘기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화신이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IT가 생각보다 크게 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흐름을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강하고 일단 화신 같은 기업은 우리가 생각보다 좀 작은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좀 작은 회사고 뭐 법인으로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꾸준히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PER이 6.5배라고 하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6.2배,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6.3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과 유사한 흐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야를 만드냐면 샤시, 자동차용 샤시와 그리고 안에 주요 부품 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바로 샤시에서 나오는 그 매출을 주요 매출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3년 예상 EPS 기준으로 보면 PR은 6.3배, 아직까지는 상당히 주가 자체가 저렴한 단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 자체가 지금은 PR이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부분 자체가 가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주봉상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돌파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어느 정도의 기간의 수급이 크게 작용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매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도율이라고 하는데 매수 빼기 매도가 바로 순매수가 잡히게 되겠죠. 하지만 매도 빼기 매수는 또 매도가 순매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자체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도는 상당 부분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금액은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를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기간이 버텨주는 종목군이 바로 화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60일선이 가장 크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었고요. 그래서 6월 25일일 거예요. 6월 25일 날 생각보다 60일선이 이탈이 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60일선 그리고 21일선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일선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일선 그리고 10일선을 한 번 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하단에 60일선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150원 부분을 매수가로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13,500원 선을 우리가 손절선 그리고 상단에 16,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테마 2차 전지 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앞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제한적인 상승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최근에 그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겹쳐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의견은 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상승의 배경에는 역시 미국 시장의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 또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상승도 있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그것이 이제 여름 성수기하고 겹쳐지면서 전력 부족난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슈가 되면서 이 상황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올라가는 면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남부지방은 지금 폭염특보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더위가 심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량이 다시 이틀째 연속으로 준비 단계가 발령이 된 상태고요. 이것은 이제 결국 전기 저장 장치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저장 장치는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기업들은 실제적으로는 대기업들밖에 없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또 실제로는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데요. 이 테마성 종목이라는 건 항상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만 좀 경계를 하시고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 대안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관련주 찾기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뒤에 가서 후발주자로 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주식으로 최근에 상승이 가장 좋은 주식이 역시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3,000원대에 있다가 어제 9,150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결국은 거의 3배를 올랐는데 테마성 종목들이 작년에 정치 테마가 움직일 때도 역시 그런 형태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종목이 선두권을 치고 나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매수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관련주 찾기를 열을 올리는 모습이고, 이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ESS 저장 장치 쪽의 부분은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엮어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엮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역시 수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매수가 빨리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항상 관심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낙폭 과대가 나올 때 단타를 한번 노려본다든가 이 정도만 가능하지 지금 따라붙는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일진 머터리얼스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기 저장 장치나 이런 쪽을 보면은 역시 삼성 SDI가 가장 수혜가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은 덩치가 무겁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을 잘 못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소가 작용하면서 좀 소형주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 보다는 주가가 얼마나 잘 오를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에 기관 매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안주 찾기로 또 한번 부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로켓 전기가 있겠습니다. 로켓 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가 매수를 한번 잘 노려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강한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요거 이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전기 저장 장치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장마철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제습기 관련해서 종목들도 상당히 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역시 대장주는 위닉스입니다. 근데 위닉스는 주가 상승이 많으니까 이제 신일 산업을 대안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추이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한번 종목별로 관심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삼화전기는 이미 많이 올랐고 새롭게 떠오르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관심 종목도 일진 머터리얼스입니다. 네.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상승 초기에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매수가 검증되고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높아졌더라도 그 종목이 매수가 자주 들어오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케이스라면은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이제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좀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실패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충분히 기다리시면 한 번은 강하게 밀려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 이 종목이 매수가 강한 만큼 그렇게 밀려 나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해도 또 반전이 금방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는 얘기가 우리 증시 격언에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정을 줄 때 공략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는 14,000원 전후인데 13,000원 전후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15,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잡는데 이게 좀 넓게 잡는 이유가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좀 더 노리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전을 노린다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13,000원 전후에서 매수 가격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프라면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시장 같은 시장 앉아있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21선에 안착하게 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선도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 버냉키건설 FOMC 의사로 두 가지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국내 증시 옵션 만기를 맞게 되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은 뭐 특별한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이제 뭐 큰 데미지 없습니다. 데미지 없이 풋 옵션을 그랬는데 큰 데미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장 자체는 오늘 뭐 요즘에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렇게 먼저 한마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주가 좀 상승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21일평을 한번 부딪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2포인트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한 21일평을 한번 부딪히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과 이제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약세 보이는 그런 국면인데 참 여러분도 답답고 저도 답답고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고통스러운 하루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떠도 우리나라 증시 빠지는 이거를 뭐 어떻게 이야기 될지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 요즘에 시황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시황을 하자니 뭐 정치권 욕이 나오고 시황 안 하자니 여러분이 더 괴로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는 지금 보면 몸통 같은 거 신고가입니다. 미국이 뭐 경기가 좋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예요. 몸통 신고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 S&P도 이제 전고가 부분이고요. 반도체도 전고가 부분이고 다우존스는 몸통 거의 갱신 부분입니다. 미증시가 우리나라가 뭐 미국 증시하고 뭐 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미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그래도 니케이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급락 후에 주가 급등. 그다음에 이제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국 증시 마찬가지. 자, 상해 증시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양운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일하게 의문이 많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요. 그만큼 조금 내부적으로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관련 부분인데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있는 약세는 제가 볼 때는 여의도 문제다. 여의도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국회 모든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기관이 기관 역할을 못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기관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기에는 우리 개인들이 너무 데미지가 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방송 방금 시작 전에 우리 작가님이 욕하지 마라 했는데 저도 욕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장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는 장이다. 가지만 여러분들 쉽게 돈 먹여주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장은 계속 지그재그로 갑니다. 지그재그로 간다는 사태가 이 장이 이제 우리가 장이 상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계단형 상승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형으로 이제 이래 상승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계단형 또 역계단형이 있어요. 격계단형이 있는데 이제 격계단형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죽여가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런 걸 이제 객계단형이라고 하는데 객계단형 상승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21일평을 도전하고 안착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그 수익을 말하다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상세히 해놨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변곡은 다가옵니다. 변곡이 이제 여기서 변곡이 왔죠. 제일 저점에서 변곡이 왔습니다. 근데 변곡이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변곡이 있는데 이 변곡에서 주가가 어떤 트랙을 쓸 것인지 한번 궁금한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이 강하더라도 강한 몽세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준선이 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기준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제가 볼 때 1850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은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대놓고 떨어집니다. 저 돌 맞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주식이 떨어져도 여러분 주식이 해야 되고 올라도 주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간 주식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그 괴롭힘에 나중에 우리가 허연 일을 드러내고 웃을 수 있는 그거는 이럴 때일수록 기다림 외에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외국인이 1조 6천억 보통 3조가 한도죠. 아직까지 칼 휘두를 게 있는데 기관들이 칼을 아직까지 안 휘두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선물 평균 가격이거든요. 자 선물 평균 가격이 현재 여러분 아다시피 242에 있습니다. 242에 선물 평균 가격이 있어요. 242의 평균 가격이 있다는 것은 평균 가격이 보통 선물 만기 전에 보통 15번은 움직입니다. 다입니다. 결론은 지금 자리에서 5 정도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물 평균 가격이란 뭡니까? 선물을 이제껏 산 가격의 평균 가격이다. 평균 가격을 선물 만기 전에 5번 내지 7번 정도 부딪힌다. 결론은 뭡니까? 241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5 정도, 5 같으면 지금 7포인트니까 35포인트는 단기적으로 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35포인트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1960포인트까지는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언제 가고 늦게 가고 중요하지 않고요. 반등합니다. 왜 반등하냐면요. 21일평과 61일평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는 보통 이격을 갭을 메우는 경향이 정석 프레이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염려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고통이 가는 날입니다. 가는 시간이거든요. 가는 시간에서 지금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전화요금 3,300원짜리 씁니다. 기본요금. 3,300원짜리는 뭡니까? 가는 거 오는 거 안 되고 문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넋두리 듣기도 저 자신도 괴로운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힘내셔야 된다. 왜 무슨 힘을 내야 되느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안 팔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주식이 여러분 생각보다 정석으로 움직입니다. 왜 정석으로 움직이냐면 주가의 하락폭의 38% 반등이다. 그 다음에 이번 하면 어쨌든 간 여러분 1930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 여력이 121평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가는 길목에 지금 쉬어가는 길목이다. 나 죽겠다. 우리가 여러분 멘붕 걸리는 것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데도 우리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멘붕 걸리는 겁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힘내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가 지금 호가 국면에 있거든요. 호가가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호가가 굉장히 부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가 자체가 쉽게 방방방방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아무리 눌러도 삼성전자가 글로벌의 최고 실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저는 38% 떨어지는 부분. 제가 이제 삼성전자 12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120만 원은 지금 다인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일단 저는 절대 저평가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다발로 매수하는 종목들 5일 거를 보면요. 매수 금액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수 종목들도 중공업부터 은행주 골고루 매수하고 있는데 2등주를 삽니다. 2등주 사는 것은 1등주는 선물에 연동돼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2등주를 사는데 제가 볼 때 2등주 산 후에 꼭 1등주를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등주는 페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등주 사는 경향이 또 있을 것이다. 지금 2등주를 서서히 산다는 것은 코스닥을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종목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물량을 줄이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 코스닥 480에서 530 갈 것이다 이러고 했는데 580 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물량 줄여가지고 코스닥도 빠졌고 코스피도 빠졌습니다. 이럴 때에서 여러분 우량주를 갖고 장기간이란 뭡니까? 찬바람 불 때까지 여러분 주식을 안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무찌르는 그날까지, 외세를 무찌르는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의도 보고 오줌도 누지 마시고 욕 열심히 하면서 화풀이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옵션 반길 충격은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 오늘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동국제강입니다. 금속 및 광물 회사입니다. 철강 제조 기업으로 1960년대부터 사용해 본격적으로 샘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971년 국내 최초로 후판 사업에 진출하여 후판 중심의 판재료와 철근, 형광 등의 사업 분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조 판매업을 영위 중인 유니온 스틸, 유니온 코팅과 농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제종합기계 등을 주요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매출의 30% 이상이 수출 또는 현지 매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하며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48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 연속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빌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300원 사이입니다.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제가 작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려운 만큼 욕심내지 마시고 한 7, 8%에서 10%, 15% 수익이 나면 먼저 파는 사람이 고수이자 생존할 수 있습니다. 헛된 상상하지 마시고 항상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철강업종 가운데 오늘은 동국제강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8일에 현대 하이스코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수익 중이더라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금속 및 광물 관련 회사입니다. 포스코에 이어서 업계 2의 냉연 판매 전문 업체입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현대차로 55%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80%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한 7% 정도 수익권인데요. 상승 시 분할 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보면 한 달 내내 거의 한 5%에서 7%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주고 하는데 정확히 시장에서 들어먹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한 종목 잡아서 20, 30% 갔다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헛된 상상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 5%, 10%도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이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드신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많은 경험과 노력을 하고 있는 제가 교육하는 최명성 센터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개인 투자자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반기에만 10조 이상 몰리면서 코스피는 지난 6월에 1,800도 이탈했었는데요. 7월 하반기에 들어서도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발목이 묶이면서 분위기는 점차 나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맥 빠진 국내 증시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공포가 커진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 것인지 오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백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국내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등 실마리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참 이 국내 시장 참 너무 힘드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여름에 시원한 맥주가 한 잔씩 생각나죠. 그런데 그때 가장 기분 나쁜 것이 김 빠진 더군다나 시원하지도 않은 맥주를 먹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은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행신하는, 오히려 타상 최고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소외감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과 상반되게 이렇게 계속해서 역행하는, 다시 말해서 디커플링되는 이런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서서히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악재만 이렇게 질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호재성 재료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 언급해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이 안정권에 진입하면서, 이 미국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은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안정은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중국 시장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해서 지속적인 약세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오히려 새벽에 끝나는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쯤 시작되는 중국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 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도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시장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시장도 서서히 안정화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와 정치 모든 면을 이끌고 있는 G2라고 할 수 있죠. 미국과 중국 시장의 안정화는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그런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국내 시장이 그동안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성 재료는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과대낙폭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국내 시장도 서서히 상승의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사실 국내 시장이 최근에 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환율과 채권 시장 등을 꼽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1130원대의 모습을 보이던 환율이 116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어제는 환율 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1135원 80전으로 1130원대로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또 급등하던 채권금리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이미 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투자자들 이 고통도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내 증시 단순히 지금은 포기할 그런 시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때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위기는 기회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기, 타이밍을 놓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도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때가 주가가 바닥했던 경우는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증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많은 투자들이 이제 서서히 주식에 대한 회의감이랄까 공포감이 들 지금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시장도 이미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다소 상승 전환을 위한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이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이제부터는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를 제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먼저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 이미 나스닥 시장은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입니다. 종가상으로는 지금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앞선 고점이 지난 5월 22일 날 찍었던 15,542.40포인트입니다. 장중 고점이요. 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하락장이고 조정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오히려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는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봤고요. 다음 국내 코스피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국내 시장 지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간의 하락을 보면 2,000포인트부터 대충 보더라도 1,800포인트 이하까지 20%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종합지수 평균이 이렇게 하락한 유래는 과거에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큰 내후외환의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형국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 속담에 장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렇죠? 거스르기 어렵다. 역행하기 어렵다는 그 중국식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장강, 중국 대륙 흐르는 이 장강의 그 엄청난 물줄기를 역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도 최근 이거는 과도한 듯 누가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 과도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 국면과 말씀 앞에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증시도 이제는 서서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붉은색 타원으로 찍어드린 국면이 직전 저점입니다. 그것이 지난달 말이었죠. 지난 6월 25일 날 1770포인트가 장중 저점입니다. 이것이 깨질 것이다,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종가가 1820포인트, 24포인트대죠. 그런데 그러면 그 깨지기 위해서 아직도 한 50포인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진다 안 깨진다를 말씀드리기 앞서 설사 그것이 장중에 설사 붕괴된다 하더라도 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지금부터는 이미 급락하면서 가격의 조정, 지수의 조정은 일단락됐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는 최악의 경우를 할지라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자신 있게 분할 매수에 나서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참다 이제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도 시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락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공포감이 최고조에 있는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말씀하시면서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뭘 살까요? 참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상승하는 국면 하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반대로 주가가 연일 폭락해요. 근데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나는 종합지수 흐름은 보다는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파느냐에 관심을 많으신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참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합지수가 안정권에 들어서서 상승하는 국면이 아니면 개별 종목이 선별적으로 상승한다라도 그것이 투자자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균 종합지수의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합지수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다지는 최악의 경우로 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행국이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린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매도의 정석은 지금부터 10% 이상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라면 지금부터 불안해서 매도하는 것이 정석이고 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부터 최악의 경우로 하더라도 10%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정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지금은 오히려 투자자분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걸 사느냐 하는 거죠. 저는 물론 개별 테마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 여러분에게 전략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진짜 정석,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지금 그동안 장기 조정을 받았던 정유나 화학주에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정유나 화학주들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요,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정유나 화학주들이 하락을 이끄는, 그러나 하나의 테마 종목이었거든요. 제일 하락폭이 컸던. 그러나 10월 들어서면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업황이 호전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주가의 급락으로 인한 일부 세력들이 저점 매수 세력에 진입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관심 가져보셔줄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오늘 새벽에 그 연준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반반이죠. 양적 완화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그 의원들이 반이었고, 아니다 이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축소에 대한 시행 시기를 놓고 이제 아직도 갑론, 을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언젠가는 양적 완화에 따른 그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수혜주가 생보주라든지 은행주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우리나라는 전통 강세 종목이 있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역시 자동차와 IT 부품입니다. 최근 JP모건을 포함한 일부 아주 의심스러운 그 흑심이 좀 보이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반도체 관련해서 크게 출렁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역시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자동차와 IT 부품 관련주들은 역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지 않나.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서서히 분할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목요일장 출발 18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현재 1825포인트로 소폭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51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